大家好, 하루 5문장 비즈니스 중국어 마스터 입문 정혜란입니다. 认识你们很高兴.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중국어 비즈니스 관련된 표현을 강의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제 학생들의 8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만큼 비즈니스에 관련된 중국어 표현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문장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것이 문장을 적절하게 끊어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중국어 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단어에서 문장을 끊어 읽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의대로 여러분께 띄어 읽는 연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 단어에서 끊는 것이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저의 비법 중에 하나니까요. 우선 문장이 소개가 되면 여러분 차분하게 문장을 끊어 읽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문장에 속도감을 넣어서 좀 더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중국어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끊어 읽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빨리빨리 자연스럽게 끊어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강, 바로 첫 강인데 초면 인사하기 그리고 소개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요 우리가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당연히 사람과 처음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인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런 만큼 이번 강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您贵姓? 您贵姓?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您贵姓이라는 표현이에요. 띄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您贵姓. 자,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문장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요. 단어를 하나하나 끊어서 읽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您贵姓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읽지만 나중이 되면 좀 더 속도감을 붙여서 您贵姓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선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가 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를 가만히 잘 보시면요. 우리가 니이라는 단어, 바로 당신, 너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 아래에 마음심을 나타내는 단어죠.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단어를 위와 아래로 바로 상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중국 내에는요, 일반적으로 존칭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친구와도 똑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전부 다 일상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처음에 등장한 이 닌이라는 단어만큼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바로 중국어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칭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내 마음을 보낸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너라는 단어 아래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도 니, 이, 삼성이 아니라 바로 닌이라고 해서 이성으로 읽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당신이라는 의미의 존칭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사나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닌, 자, 그리고 나서 옆에는 이 꾸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꾸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귀족, 귀빈을 나타낼 때 활용을 하는 그 바로 귀란 단어입니다. 귀하다, 귀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바로 이 꾸이란 단어를 비싸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거의 활용을 합니다. 바로 딱 한순간만 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문장 닌贵姓이라고 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바로 성을 물을 때 활용을 하는데요. 이 표현 말고는 여러분 대부분 이 꾸이란 단어는 비싸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만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에서 닌贵姓은 그냥 마치 한 단어처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귀중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었고요. 자, 다음은 바로 시용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 단어는 바로 상대방의 성을 물을 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요, 이름을 묻기보다는 처음 만났을 때 성을 묻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비즈니스를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왜 정 사장님, 정 과장님 이런 식으로 성과 그 사람의 직위를 함께 붙여서 부르곤 하죠. 똑같이 중국 내에서도 왕 사장님, 왕 부장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기 때문에 성을 묻는 일이 이름을 묻는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성을 물을 때만 활용할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닌贵姓 하면 당신의 귀중한 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요, 바로 이 성을 묻는 표현 싱인데요. 네, 자, 이 단어 발음이 xing라고 적혀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음을 보게 되면 그냥 싱 하고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중국인이 이 병음을 발음하게 될 때는요, 바로 시영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비음이 섞여 있는 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발음을 연습할 때도 단순히 싱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음이 섞인 소리를 내서 시영이라고 읽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발음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닌贵姓 이렇게 시용이라고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 잊지 않고 이 발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닌贵姓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시영, 성이 종,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我姓郑 이라고 하면 제 성은 정씨입니다 라는 뜻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我姓 그리고 나서 내 성을 넣으면 되는데 사람마다 다 성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문장을 배울 때는요, 제 성은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대답하는 표현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您好，我是金敏秀。您好，我是金敏秀。 자, 이번 문장은요, 您好我是金敏秀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您好我是金敏秀 이렇게 띄어서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장의 처음이 您好로 시작이 되었죠. 사실 중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중국어의 인사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你好 니하오라는 표현입니다. 니라고 하면 너, 당신이라는 의미고요. 하오라는 것은 원래는 좋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인데요. 니하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를 갖는 인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만큼은요, 단순히 니하오 인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비즈니스적에 우리가 손님을 만났을 때는 상대방을 존칭을 사용해서 높여주는 표현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닌이라는 단어죠. 자, 너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 니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닌이라고 부르시면 바로 중국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존칭어 표현인데요. 인사를 할 때도 역시나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닌好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역시나 닌好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호감 있게끔 인사를 하는 표현 방법이 되겠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의 두 가지 표현, 하나는 니하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났을 때 닌하오 이렇게 표현하는 인사,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문장이 我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我라는 것은 바로 나 혹은 저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 是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是라는 단어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A 是 B라고 해서 A는 B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표현에서는요, 바로 사람의 이름, 내 이름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我是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을 넣으면 저는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이제 제 이름을 넣어서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국어로는요, 정혜란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정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문장 안에 넣어보니 我是郑慧兰 我是郑慧兰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친구, 지금 이 문장에 등장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김민수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我是金敏秀 我是金敏秀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도 다 중국어로 바꿔서 이 문장 안에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름을 얘기할 때는 我是 누구누구라고 표현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我一直想见你我一直想见你 자, 이번 표현은요, 我一直想见你라는 표현입니다. 띄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我一直想见你 네, 자, 이렇게 띄어서 읽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니 我라고 문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我라는 것은 바로 저는요, 제가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一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 표현은 우선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것은 뒤에 늘상 동사나 형용사가 와서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표현이죠. 자, 이 이즈라는 표현은요, 부사이고요. 의미는 계속해서 쭉, 줄곧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뒤에는 바로 想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 想이라는 표현은 능원 동사입니다. 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능원 동사라는 것은 좀 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바로 조동사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조동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표현할 때 활용하는 단어예요. 조동사는 동사를 조력해 주기 위해서, 바로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이 조동사라는 것이 중국어에서는요, 능원동사라고 불립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지만 표현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능원동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면, 조동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뒤에 일반 동사가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想이라는 능원 동사는요, 역시나 뒤에 동사가 등장을 하고 의미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밥 먹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 문장에서도 역시나 想이라는 능원 동사 뒤에는 见이라는 일반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见이라는 건 만나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죠. 자, 중국어에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바로 再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 见이 바로 요 단어 见이 되겠죠. 再见이라고 하면 다시 만나자 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 想见이라고 했어요. 바로 만나고 싶다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만나고 싶은지 보니까 니라는 목적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니라고 하면 바로 당신, 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문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我一直想见你 저는요 계속해서 줄곧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요. 그 사람과 약속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줄곧 연락만 하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我一直想见你 제가 줄곧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이 표현 한 문장 정도 말로 해준다면 상대방이 아주 반갑고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꼭 기억해 뒀다가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很荣幸认识你。很荣幸认识你。 자, 이번 문장은요. 很荣幸认识你라는 표현입니다. 띄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很荣幸认识你 네, 이렇게 띄어서 읽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문장의 시작이 很荣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荣幸이라는 것은요,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很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죠. 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는요, 형용사는 반드시 부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영광스럽더라도 반드시 말로 표현을 할 때는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의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럽다와 그냥 영광스럽다 똑같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를 하실 때만큼은 특히나 형용사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오바스럽게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꼭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很荣幸, 네, 아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문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광스러운 내용이 바로 뒷받침이 되는데요. 뒤에 바로 단어가 认识란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바로 알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또 기억을 해두셔야 할 부분이 이 认识란 단어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았다, 알겠어 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단어가 认识가 아니라 이 认识라는 것은요. 특별한 것을 알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에요. 네. 자, 무엇을 아냐면 우리가 한 번 보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안다라고 해석을 할 때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바로 길. 네, 우리가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을 간 다음에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길을 다시 똑같이 가보려고 하면 어때요? 헷갈립니다. 네, 똑같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처럼 길 지은 사람들은요. 네, 한 번 갔던 길을 그 다음날 바로 가려고 해도 절대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길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때 바로 길을 안다,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사람을 안다,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이 认识란 단어를 활용을 하는데 그쵸? 우리가 한 번 만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여러 번 만나는 횟수를 거듭한 후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라고 할 때 认识란 단어를 표현하곤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자주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자입니다. 네. 자, 한자도 아주 어려운 단어는요. 한 번 본 다음에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눈으로 읽히고 또 쓰는 연습을 한 후에야 그 단어 한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认识입니다. 한 번 보고 알 수 없는 것들 여러 번 인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认识란 단어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부정형으로 나는 몰라, 난 그 사람 몰라, 나는 그 길을 몰라, 나는 이 한자를 몰라 라고 얘기할 때는 부정형 不를 집어넣어서 不认识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조금은 까다로운 단어가 될 텐데요. 바로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에서는 바로 목적어로서 뒤에 니란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认识你라고 했으니까 당신을 알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만약에 난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부정형으로서 不认识你 라고 표현을 하시면 나는 너를 몰라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我荣幸 죄송합니다. 很荣幸이라고 적혀있네요. 很荣幸 네,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认识你 당신을 알게 돼서요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을 만나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활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도요, 우리가 비즈니스상에서는 아주 자주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활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요. 很荣幸认识你们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请多多关照请多多关照 자, 이번 표현은요. 请多多关照라는 표현입니다. 띄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请多多关照 네, 이렇게 띄어서 읽으시면 되시겠어요. 자, 문장의 시작이 请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please와 please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请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문장의 맨 앞에 쓰여서 전체적인 문장을 아주 공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请 네, 이 표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주세요. 자, 이 문장에서는 뒤에 있는 표현 多多关照를 징이 꾸며주고 있는데요. 이 多多라는 표현, 네, 자, 무언가가 많다라는 의미를 갖는 많을 다자죠. 자, 이 단어는 혼자 쓰이면 바로 형용사로서 많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많네,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很多很多 네,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多多 이렇게 두 번을 쓰게 되면요. 그때는 부사로서 많이, 많은 이라는 의미로서 활용이 됩니다. 부사로서 활용이 된다는 건요. 바로 뒤에 동사가 등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多多 동사라고 하면 많이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똑같은 동사가 두 번 쓰일 때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는 앞에 첫 단어의 성조만 지키고 뒤에 단어는 경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팁으로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해서 여기선 일성 多多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 성조를 지켜서 多多 이렇게 뒤에는 일성으로 맞춰서 읽을 수 있도록 네,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많이 동사하다 무엇을 동사하는지 살펴보니 关照 관저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관저라는 것은요, 보살피다, 돌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请多多关照라고 하면 잘 보살펴 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라는 표현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의 한국어와 같은 의미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을 처음 뵀죠? 자, 그런 만큼 저도 여러분께 请多多关照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이 표현 누구를 만나도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뒀다가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고 밝은 미소와 함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초면 인사하기 그리고 소개하기란 주제로 공부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인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또박또박 읽을 수 있게끔 띄어 읽는 띄어 읽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읽는 연습도 잊지 않고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你们辛苦了，再见。